사투리를 쓰는 게 죄입니까? 죄예요? 이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 사시는 분들 중에 배우 준비하시는 분들 많죠.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연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건 아무래도 사투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는 수업에도요,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수업받는 분들이 계신데 역시나 사투리 교정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일단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사투리 그렇게 심하게 안 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요, 아무리 지역에 살아도 사투리 그렇게 심하게 쓰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은 사투리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약간의 사투리 억양만 남아있을 뿐이지 서울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수업 중에 경상도 친구한테 대사 하나를 주고 마음껏 경상도 사투리를 바꿔갖고 해보라고 해도요, 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라면 약간의 노력만 해도 사투리 교정은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사투리 때문에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를 먹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사투리 교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스피치 강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부산에서도 연기학원 한 10년 정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부산 사투리를 어떻게 하면 교정할 수 있을지, 표준어처럼 보일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한 경험을 토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투리를 교정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된소리, 센 소리를 줄여보세요. 보통 경상도 사투리 같은 경우는요, 말머리, 그러니까 어두 쪽에 강세를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이거를 나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를 이거를 이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런 식으로 조금 된소리, 센 소리 내는 거를 좀 줄여보는 노력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읽으시라고 보통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읽으시면 서울 사람들이 읽는 방식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서울에서는 카드를 긁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상도 쪽에서는 카드를 긁는다, 뭐 끌거, 카드 끌거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잠도 오지 않는 밤, 이걸 잠도 오지 않는 밤, 이런 식으로 도를 또 이렇게 읽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된소리, 센소리를 조금씩 순화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표준어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어조 변화 없이 읽는 수평 읽기라는 걸 한번 해보세요. 흔히 경상도 분들은 서울말은 어미만 올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웃기려고 하는 말인 것 같고요. 실제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경상도 분들은 밥 먹었냐라고 물어볼 때 밥 묻나 이런 식으로 어미가 내려가잖아요. 서울에서는 밥 먹었어? 이렇게 올리죠 보통. 그리고 경상도에서는 뭐뭐 했는데 이런 식으로 굴곡을 탄다면 서울에서는 이런 굴곡이 없이 뭐뭐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읽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요, 수평 읽기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제가 진행하는 연기 독학 프로그램에서 상세하게 다루는 내용인데요, 오늘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요, 이 수평 읽기라는 거는 아주 기초적이고 스탠다드한 읽기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수평 읽기는요, 사투리를 쓰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사투리를 쓰던 안 쓰던 이 말의 어조 높낮이의 변화 없이 수평으로 유지해갖고 읽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무조건 가장 기본적이고 무조건 해야 되는 훈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수평 읽기 일단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읽을 대사는요, 안톤 체홉의 청혼이라는 작품에 나온 대사예요. 제가 지금부터 읽는 거는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어조 변화 없이 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갑자기 추워지는데 꼭 입학시험 전날처럼 전신이 떨려오는군. 어쨌든 결판을 내야겠어. 너무 생각만 하고 망설이고 이상적인 진실한 사랑만을 꿈꾸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 자, 어떠신가요? 수평 읽기라는 건요, 어떠한 어조 변화 없이 쭉 읽어나가다가 마침표가 있는 부분에서만 딱 떨어뜨리는 거, 이게 바로 수평 읽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텍스트를요, 더보기 창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열심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평 읽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로버트처럼 아무런 감정 없이 읽는 게 수평 읽기가 아니라 수평 읽기만 해도 굉장히 스탠다드한 말처럼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듣는 귀를 열어 놓으셔야 돼요. 이 사투리를 고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바로 사투리를 쓰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끊임없이 지적을 받는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투리를 고치기 위해서 사투리를 쓰지 않는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대화 나누는 그런 환경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요,
자신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연기를 할 때도요, 자신의 연기를 자신의 귀로 객관적으로 듣고 평가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연기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사투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말을 자신의 귀로 정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신이 하는 말을 자신의 귀로 객관적으로 듣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핸드폰으로 녹화하거나 녹음해가지고 들어보세요. 그렇게 자신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평가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사투리가 튀어나오는 거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사투리를 모국어로 쓰시는 분들, 사투리를 쓰는 게 죄입니까? 죄예요? 죄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서울 사람들은 사투리 쓰고 싶어서 막 돈 주고 사투리 배우고 막 그러는데, 사투리 하나만 제대로 써도요, 그건 굉장히 좋은 특기가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요, 사투리를 아예 정통으로 갈고 닦으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사투리 말고요, 굉장히 막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쓰는 그런 사투리 있잖아요. 그런 사투리를 연구를 오히려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연기자가 꿈이라면 사투리도 잘하셔야 되지만 표준어도 잘하셔야 되겠죠. 자, 어찌됐건 사투리를 쓰는 분들이 표준어로 연기 공부할 때 이 조금이라도 사투리 억양이 나올까봐 아주 굉장히 조심조심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연기하는 게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노이로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연기할 때 사투리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연기 선생님이 야, 사투리 나왔잖아! 막 이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주눅이 들고 막 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사투리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어떡하나 하고선 노심초사 아주 걱정 아주 스트레스 받으면서 너무너무 조심조심 대사를 해요. 그러니 연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어요, 그죠? 연기할 때 사투리 조금 튀어나와도 괜찮으니까요, 자신감 있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틀려도 자신감 있게 확실하게 틀려야지 선생님이 봐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투리 조금 튀어나오는 거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투리 쓰는 건 죄가 아니에요. 본인이 말을 하다가 사투리라고 여겨진다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오늘은 사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사투리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투리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더라도요, 하루하루 열심히만 하시면요, 얼마든지 표준화 하실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감사합니다.